그죠? 이거를 10간 11일이라고 하죠.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지. 음양오행에서 음양오행이죠, 그죠? 면밀히 따지면 오행에서 나왔지. 그렇지. 이거를 오행을 낳아준 게 음양이고, 음양을 낳아준 게 뭐라? 태극과 무국이다. 확실히 아셔야 돼. 이 기본이니까. 선생님 명리학 공부한 사람이 선생님 음양오행이 뭐예요? 이렇게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음양오행이 사주 팔자를 이루는 토대라고 했잖아요. 뼈대. 이론적 기초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천간을 뭐뭐 있어요?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인계. 확실히 알아야 되겠네. 지지는 자축이며, 그렇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알으셔야 돼요. 근데 천간은 또 양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천간을 지지를 음이라고 했고, 이거는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땅이라고 했고, 맞죠? 형이 상하, 형이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는 기라겠죠. 기니까 형이 상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리라겠고요. 그래서 천간은 인간의 어디 부분을 관장한다? 정신. 그렇지. 정신. 지지는 어디를 관장해요? 현실적 사건 사고.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추상성이라고 하겠죠. 그죠? 현실적 사고는 구체성. 그런데 천간을 음과 양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겠죠. 그게 뭐예요? 천간을 음양으로 구분하면 갑병, 무경임, 음은 기신계. 그런데 성향이나 특성이나 속성이 다르다겠잖아요. 왜 달라요? 그렇지. 양간의 속성과 음간의 속성의 차이 때문에. 그러면 양간은 적극적이다 아니다. 그렇지. 음간의 속성을 타고나면 약간의 소극적이다. 그런데 그게 운명을 판단할 때 이분법적으로 양간이면 좋다, 음간이면 나쁘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낙인없게 찍어버리지. 안 되지. 각자마다 고유한 속성과 특성과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지지는 그러면 음양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자인진, 오신술. 또 음은 충묘, 사미, 유해.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은 천간에 대한 성정을 살펴봐야 되겠죠? 천간의 글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글자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러지, 간목이지, 간목. 간목이죠. 그러면 천간의 시작이면서 60갑자 시작도 돼요. 갑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이 글자에 대한 속성, 이 글자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면 한자로 볼 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뭐예요, 원장님? 예. 이거는 뚜루권이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바다에 뚫고 치고 올라가는 성질이잖아. 이로 승천하는 성질이죠. 나무잖아,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행이라는 거는 우주 만물의 자연계의 기운을, 에너지를 문자로 기호화 시켰다고 했잖아요. 물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목은 목 이러면 안 됩니다. 간목 아니면 그 안에 에너지가 들었고
습도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모든 게 바람까지 다르겠죠 글자마다. 그래서 간목과 을목을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위로 승천하는 기운이라 했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자연으로 보면 나무죠. 그러면 나무가 잘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산행 조건이 물하고 토가 물 또요. 토 햇빛 그렇지. 기름진 토양. 토양 그다음에 태양 햇빛이죠. 햇빛 그렇죠. 태양이지. 그러면 원장님이 사주를 볼 때 간목이라는 이름 글자가 있었을 때 먼저 찾아봐야 될 변수가 뭐예요? 요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나무와 간목과 물과 조화를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면 물이 많아 버리면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적당하게 있으면 그렇지, 썩어 버리잖아. 너무 많으면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나무는 이렇게 간목이 있는데 태양이 많이 막 주위 글자 태양이라는 뭔 글자예요? 화라는 글자. 그렇지. 병이나 정이나 지지에 사나 오나 미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무가? 그 완전히 너무 타버려. 불타버려서 말라 비틀어져 버리잖아. 그 다음에 기름진 토양이 없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못 자랐어. 못 자라죠. 그러면 간목을 볼 때 필수적으로 뭐를 보라? 물, 토양, 햇빛. 물, 토양. 토양, 기름진 토양이에요. 그 다음에 햇빛을 봐야 된다 그 말. 그러면 이거는 간목이라는 위로 승천하는 기운이잖아요. 그죠? 글자를 보더라도 크고 단단하게 보이죠. 글자의 자상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존심이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세지. 누구한테 쉽게 부필라고 하겠어요, 안 부필라고 하겠어요?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 베이스를 깔고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현대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사회죠. 근데 이 간목을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이고 그렇지, 적극적이고 자존감도 있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팔자에서 유용한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런데 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했잖아요, 그죠? 그럼 한 예를 내가 보강을 해볼게요. 이제 봐봐. 이게 뭐예요? 이렇게 쓰면 정화와 미토. 그러면 계절적 요인은 뭐야? 그렇지. 아야 순이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임자면 겨울, 겨울에 하늘과 땅이 겨울.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글자를 볼 때 원장님 사주 공부를 잘하려면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다양한 시각에서. 그래서 내가 다면적, 다차원적 얘기하잖아요. 단편적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있어요, 원장님. 이렇게 있다, 이렇게. 갑차. 그렇지. 겨울. 그러면 원장님이 봤을 때 이 나무라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방금 이렇게 설명했잖아. 물과의 관계. 나무 주위에 물이 지금 물도 여름. 그래. 물과 그 나무 주위에 물이 너무 많아서. 그러네, 세네하죠. 그리고 또 사주를 볼 때는 불도 있네. 이게 이게 나라겠잖아요. 일간이라 했잖아요. 네. 기억하죠? 이게 일간이잖아요. 그죠? 나잖아요, 나. 나를 중심으로 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지, 간지를 주로 간지, 그지? 그러면 1번이 무조건 월지를 봐. 이 자리. 밑에를 보여야 돼. 그렇지. 위를보다 밑에서. 위에보다 밑에를 보여야 돼. 예, 밑에. 월지. 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간지를 찾으려면 지지 중에서는 월지. 그 다음에 요거 일지거든요. 일지. 그 다음에 요게 연지잖아.
연월이니까. 예. 이제 그 다음에 연지 이렇게 몰아서. 그 다음에 이제 천간이에요. 천간.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 있어? 물이잖아. 예. 그런데 감 밑에 자수는 또 어디가 뭐 돼 있어요? 또 물이잖아.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 감목은. 너무 물로 좀 덮어서 사야 그렇지. 나무가 뿌리가 썩는다, 안 썩는다. 썩는다. 그래서 이제 부목이라 하잖아. 나무 뿌리가 썩어버린다. 그러면 감목과 물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예. 뭔 말이가 가지? 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장님, 사주를 잘 풀려면 이 음양오행의 속속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쓸데없이 무슨 살, 그거는 전부 오성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공부 안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를 보려면 하나의 글자를 봤을 때, 목을 볼 때는 뭐와 관계? 나무와 쉽게 하면 물의 관계. 나무와 또 햇빛의 관계. 예. 그 다음에 나무와 뭐? 토양. 토양이 기름진 토양 것도. 뭔 말이가 가죠? 예. 그러면 원장님, 이 사람이 방금 불굴의 의지도 있고 위로 승천하고 자존감도 하고 막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죠? 근데 뿌리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제 자신의 힘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없어? 좀 하기 어렵다. 그렇지, 어렵지. 주위 글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야 되겠지. 예. 뭔 말이가 가죠? 예.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 글자가 도와주고 있죠. 이렇게. 햇볕과 땅이. 예. 맞죠? 예. 그잖아요. 예. 맞아. 이해가 갑니까? 예. 내가 이제 실증적인 사례를 지금 봐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원장님? 이거 이렇게 쓰면 기유. 예. 맞죠? 예. 토와 금의 관계. 예. 토가. 예. 가을이 관계 예. 이렇게 있네. 이거 가죠? 예. 이 기토는 이름이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갑에서 일양이라고 했죠. 예. 이양은 뭐예요, 그러면? 갑을. 병, 정, 무. 양의 극단이 무. 기. 이름이 생성된 게 기, 또 경신, 임계. 이게 음양운동이 수축과 팽창을 쉼없이 한다? 한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요거는 개유. 그럼 계절적 측면에서는 겨울. 그렇지, 가을 겨울 그렇게 되겠지. 명확한 얘가 있긴 해. 가을 겨울. 그러면 이 글자만 봤을 때 이 사람의 성향이 양적 성향이다, 음적 성향. 그럼 이 사람이 적극성을 띈다, 소극성을 띈다. 활동적이다, 아니다. 정신적 가치를 무게중심을 둔다, 어떤다. 음적인가 정신적 가치를 무게중심을 두겠지, 삶의 방향이. 이해가 가야 돼요. 사주 공부를 할 때 이론 맨날 하면 뭐합니까, 원장님? 풀지를 모르면. 사주는 한 글자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8글자 속에서 한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8글자가. 한 글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단편적인 거예요. 그거는 사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합니다. 이해가 가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가보. 그럼 뭐 위에 뭐가 앉아 있어? 이렇게 그게 자연으로 볼 때 불이잖아. 불 위에 뭐가 앉아 있어? 나무가 있네. 그런데 주위는 또 뭐예요? 이거는 날카로운 쇠잖아. 맞아요. 맞죠? 예. 그러면 땅에서는 불로 나무를 태워버리고, 그지? 예. 옆에서는 날카로운 칼날이 막 배 쳐버리네. 그러면 이 간목이라는 글자가 자신의 힘을 쓰겠어, 못 쓰겠어? 못 써요. 이거 가지. 그러면 목이라는 거는 제가 오장육부 중에 뭐라 했어요? 간담. 그렇지. 간. 을목이 간이고, 간. 그제? 남. 이제 이게 담이라고 했잖아, 그제?
이거를 신경계. 이렇게 쓰잖아. 예, 간담.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신경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신경계통인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신경쇠약이나 뭐 불면증을 난다든가 치매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겠지. 예. 그렇다면 내년이 신축년이라. 이 신은 뭐예요? 그렇다면 가을인데 뭐라 물질로 볼 때는 쇠잖아. 낙하는 쇠지. 이거는 뭐라 이거는 토는 어느 계절이에요? 겨울. 그렇지. 그렇지. 해자 축. 예. 꽝꽝 얼어붙은 땅이지. 예. 그러면 이 간목한테는 이 글자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글자예요? 아니면은 나를 해롭게 하는 글자예요? 그렇지. 왜 해롭게 하는 거예요? 해봐요. 가끔 이거 전문가 활동적인데 좀 수축하게 시키는 갑이라는 물질적으로 봤을 때 나무인데, 그제? 근데 또 이거는 하늘과 땅인데, 그죠? 네. 하늘에서 뭔가와 날카로운 쇠가 와서 나를 그대로 때려버리잖아. 네.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쪼개서 박살 나겠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원장님 시골 출신인데 나무는 뭘로 합니까? 우리가 나무라고 뭘로 해요? 톱도, 도끼, 금속 제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속 제품. 이렇게 구조만 볼 때. 그런데 또 금기운이 강하죠. 그런데 또 금이라는 기운이 막 오잖아. 춥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 거리무원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21년도에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겠죠.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원장님, 이게 육친으로 아직 안 배워서 그래. 여자 같은 뭐 이게 육친이 정관이거든요. 그럼 이게 직장에서 남편이라 직장도 되고, 이거는 재성이거든요. 정제, 월급이고 고정 수입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육친을 해석을 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금이 금금목한다겠지. 자, 생은 이게 나가 목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돼? 이제 화가 되죠. 자동으로 토, 금, 수가 되죠. 맞죠? 그러면 목은 어디를 생해?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금을 생하고, 수를 생하고, 목을 생하죠. 순환 상생하죠. 그건 어떻게 한다겠어요? 반대.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게. 그러면 이 금이라는 속성이 물질로 볼 때 뭐예요, 우리가? 쇠잖아요. 그럼 원장님 이제 다 신축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디를 극합니까? 금이 목을 극하잖아. 맞지? 이게 이름을 극하잖아. 금이 목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일들 때문에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제 그대로 읽으면 돼, 이렇게. 남편이나 직장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그게 극이라 그냥. 그게 작용. 그 말이가 가죠? 그러면 이 글자는 어디를 생해줘? 금은 수를 생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금생수. 그러면 이 기운이 강화되겠지. 이 토는 어디를 생해줘? 이거는 축토니까. 이걸 금을 생해주잖아. 토는 금을 생해주잖아. 토생금. 이쪽이 제가 그러면 여기의 세력이 강화되겠지. 이놈을 생해주니까. 그지? 그러면 하늘과 땅에서 이 목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정신적 21년 동안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생각 관계를 이해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응? 아주 예. 탱글 시큼 배워놓고 무슨 걸 그럼 이 사람은 나 유치를 안 배웠는데 이 사람은 직장이나 남편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월급이나 고정 수입 때문에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이 간목의 속성을 아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 간목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겠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하겠지. 앞에 나가가지고. 그렇지. 예. 그죠? 예. 뭐 통솔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렇지. 예. 조직에서 우두머리가 될락한다 안 한다? 있다. 될락한다 그러면. 네. 목이 그렇지. 목에 우리 승천하는 기운이. 예. 자, 이 목이라는 거는 계절적 관점에서 뭐 있어요? 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 없다? 기획력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지. 쉽게 시작을 하겠죠. 이제 이 일을 해야 돼. 확실히 해버려야 된다 이게. 모르고는 안 돼. 그래서 목을 곡직이라고 해요. 곡직. 곡직이 뭐예요? 굽었다 걷다 그렇다 그만. 이게 간목은 위로 승천하는 기운이면 이제 을목은 어떻게 돼야 돼? 옆으로 퍼지는 거지. 쉬는 성질이죠. 그러면 간목은 외적 성향을 드러낸다면 을목은 내적 성향을 드러내겠지. 부드럽다 안 부드럽다? 부드럽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어떤 리더십? 부드러운 리더십. 예를 들어 서번트 리더십, 감성적 리더십을 하겠지. 맞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직업적 성향으로 간다면 어떤 직업군의 선호도가 높겠어 이 사람이. 의식적으로 그 직업과 끌어당기기에 힘이 있잖아 사람이라면. 그죠? 세상이 나겠죠. 부드러운 교육자죠. 교육자. 글 쓰는 문해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간목과 을목이. 성향과 의식이 전혀 달라져. 간목은 약간 사악하죠. 그렇지. 앞으로 나가가지고 추진력 있게 나가는 거고. 이놈은 뒤에서 지우고 나와 참모형이 낫겠지. 원장님, 이거는 나무잖아요. 그죠? 간목도. 그런데 제가 뭐가 많이 있어야 돼? 첫째 선행 조건이 뭐라겠어요? 물, 토양, 기름진 토양, 그 다음에 햇빛. 그런데 나무가 많으면 뭘로 솎아줍니까? 정리해주고. 그럼 세금으로 해요. 금이라는 조건이 금속 제품이 필요하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납, 도끼, 톱 이런 거잖아, 그죠? 이제 원장님이 제 말귀를 알아먹었는가 못 알아먹었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원장님 이제 본인이 글자를 쓰잖아. 간지를 쓸 때 쓰면서 이 글자의 속성을 내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야 공부가 빨리 돼. 아무 생각 없이 뭐 병인, 신묘, 갑인 이렇게 있지 말고. 뭔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공부 잘하려면 그러잖아요.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책상에 오래 안 앉아 있어. 중정도 한 사람 책상 오래 앉아 있잖아요. 하루 종일 있어.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은 집중해서 하고 몰입해서 하고 이랬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간목이죠. 근데 나하고 같은 기운이 많아 적어? 좀 많네요. 많지.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 일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간지가 어디라겠어요? 월지. 그 다음에 월지. 일지, 일지. 시지, 천간만 이랬잖아. 그런데 하늘과 땅인데 땅바닥이 뭘로 다 돼 있어? 지금 여름
이 봄여름 봄으로 다 돼 있잖아. 봄으로 나무로 쉽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렇죠. 맞죠? 그럼 이 나무를 네, 맞아요. 맞잖아요. 네, 맞아요. 봄에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이게 없지. 토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거 있어, 없어요? 좀 없네. 네. 맞잖아요. 네. 그런데 햇빛은 요거 하나 있네. 이렇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나무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이제? 사주는 균형과 조화를 갖췄을 때 팔자가 좋다, 나쁘다. 좋다. 그게 뭐라겠다고? 중화라겠잖아, 그지? 네. 그러면 이거는 뭘로 섞어줘야 되겠어? 정리를 해줘야 돼요. 뭐냐면, 예, 금속재. 이게 낫이나 도끼나 톱이 되든 뭘로 되든 섞어서 정리를 해줘야 이 간목이라는 글자가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주위 글자들의 방해를 안 받고 살아가겠지. 네. 맞잖아. 네. 이해가 가야 예, 돼. 예. 자, 이 사람이 지금 토가 없잖아. 이 사주에서 보면. 예, 없죠. 없죠. 예. 근데 이 사주에서 토는 재물이라 돈. 그런데 나하고 같은 글자들 하나, 둘, 셋 여러 사람이 이게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구조의 아니에요. 구조죠. 예. 그러면 내한테 돌아온 돈의 몫이 있다 없다? 별로 없는 없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간목이 주위에서 너무 나하고 같은 글자가 있어서 이 사람은 너무 강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너무 강해서 문제가 있다. 이게 성격 독단적이고 이제 나쁜 수는 그렇게 사주를 볼 때는 항시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장님. 쉽게 얘기하면 그 어떤 오행이든 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라고 말. 긍정적으로 쓰임이 있고 부정적으로 쓰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좋게 긍정적으로 썼을 때 장점을 봤을 때 간목이 참 좋았잖아. 네. 근데 그죠? 많은 어질고 아까 처음에 어질인이라기 때문에 목이라는 거.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구조가 되니까 전혀 다른 형태로 해석이 되어버리잖아. 뭔 말이야? 예. 그러면 내년운이 뭐예요? 신축이잖아. 신축. 원장님이. 예. 그제? 그러면 이 사람한테 신축은 어떻게 되겠어? 이제 물어봐. 해석을 해봐. 우리가 이렇게 금이 쇠가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금속 제품이 이 쇠로 날카로운 쇠로 약간 어느 정도 나무를 섞어주고 베주고 예. 그지? 예. 그 다음에 얼어있는 땅이지만은 꽁꽁 그래도 토가 없음으로써 나의 뭐가 돼? 터전이 되잖아 나무에. 예. 그지? 근데 하늘에서 태양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흙의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 운이 좋다 나쁘다? 좋다. 좋다 이렇게 해버리라 그랬죠. 예. 원장님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말을 할 때 논리성이 전제가 돼야 돼요. 좋다 그랬으면 좋다 했을 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을 못하면 그건 아니지. 학문이 아니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좋다, 어떤 요인에서 나쁘다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갔죠? 예. 이해가 갔지? 그런데 이거는 어떤 나무예요? 옆으로 빠져나가는. 그렇지, 여린 나무잖아. 예. 그지? 예. 그러면 이게 많으면 이 사람 이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안 되겠지? 열이 나오니까 너무 시원해. 그럼 이 여린 나무는 뭐를 먼저 봐야 되겠어? 햇빛을 봐야 되겠지. 예. 이런 거 먼저 봐야 예. 돼. 그렇죠. 그렇죠. 맞죠? 예. 하늘에서 태양이 내려쬐줘야 여린 나무가 좀 강한. 그렇지. 결실을 맺어주고 좋게 크겠지. 그 다음에 또 물도 있어야 되고 토양도 있어야 되고 뭔가 정리가 되니까 예. 정리가 되지. 그러면 물목이라는 속성은 부드럽다, 무드럽다. 부드럽다.
그래. 간목은 폼은 잡지만 을목은 실속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어찌 보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묻어서 가야 되잖아. 예. 덕불장군처럼 가려면 제일 먼저 두들고 만들기 돋보이는 다 틀어져 보니까 어찌 보면 을목에서 실속이 있겠지. 자기 실속을 차리니까 그렇죠. 내실을 기하겠잖아요. 그죠? 그러잖아. 간목은 고개를 쳐들고 올라가는 성장 모양이잖아. 그죠? 을목은 휘어지는 모양이잖아. 좀 희역성 많네. 그렇죠. 희역성 많. 그런 말이가 가죠. 그러네. 그러면 부도날 확률이 간목이 더 강해, 을목이 더 강해. 간목. 덕불방금처럼 하다가 나가 떨어졌을 때 을목은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대신 이제 리더십이나 이런 게 답답하겠지. 약하면 사주가 약해버리면 뭔 말이가 가죠. 그래서 을목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다. 이래 되겠지. 이게 맞아요. 분석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논리적 사고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현재에 다르잖아 지금. 현재. 그렇죠. 뭔 말이가 갑니까? 네.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으면 분류해서 해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두 개가 이게 목이라는 글자가 관성이라 하면 쉽게 얘기하면 직장이라 하면 직장도 성향이 같대 틀려요. 전혀 달라지죠. 근데 똑같이 목은 목욕해보면 안 돼. 이 안에 뭐가 다르다? 에너지도 다르고, 뭔 말이야? 뭐 습도도 다르고, 바람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 그 말이야. 그거를 이는 글자로 기호화해놨다, 물상화해놨다는 거. 뭔 말이야? 가정이 꼭 균형하셔야 돼. 똑같은 목인데 똑같이 해석해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해석에 오류를 일으키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정말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빨라요. 내가 지금 초급 같다, 중급 같다, 고급 같다 다 대기보다 빨리 습득하라고. 그래야 습득이 빠르잖아. 왔다 갔다 해주니까. 원장님 그렇다면 사주를 잘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제 잘 되겠어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아니 본인이 느끼는 거는 이론을 하고 다른 사람의 사주를 많이 봐야 되겠지. 이게 답이겠지. 그래야 내 나름대로 터득하고 내 학문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이거 가죠. 이론을 집중적으로 익혀서 다른 사람의 임상을 철저히 해야 내게 되겠지. 이론만 백날 알고 해석 못하면 그거는 죽은 학문이에요.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간에 대한 글자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지에 대해서 두루 살펴볼게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